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신바람 관계법규 이상곤입니다. 오늘은요, 여러분이 그림책 관련된 부분에 루머가 퍼지고 있어가지고 제가 진화 차원에서 이 자리에 섰습니다. 무슨 진화냐고요? 딴 게 아니라 그림책이 한 140여 페이지 정도밖에 안 돼서 여러분들이 아무래도 이거 공부해서 되겠어? 라고 이제 의심하는 분들이 많을 거예요. 그래가지고 과연 엊그저께 우리가 4월 6일 날 35회 감정평가사 시험이 끝났잖아요. 끝나고 나서 이제 보니까 과연 이 그림책에서 35회 감정평가사 문제에서 몇 개나 기출되었을까? 그렇죠? 우리가 이걸 믿고서 우리가 공부해도 되겠는가? 라고 하는 부분에서 우리가 얘기해 보려고 하거든요. 결론적으로 우리가요, 40문제가 나오는 기출 문제가 있잖아요. 그 중에서 여기 없는 문제는 고작 한 2문제 정도 말고는 거의 내용이 다 있습니다. 그렇죠? 아주 보수적으로 본다면 3개 정도까지. 그렇죠?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37개, 36개까지는 충분히 그림책 안에다 커버가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고득점 충분히 가능하죠. 90점 이상 나올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오해하지 말고 권위관계법규에 아주 그림책에 대한 기출 가능성의 부분을 무시하지 않길 바랍니다. 그럼 제가 어디 뭐가 나왔는지 위치만 좀 알려드리면서 이번 내용에 대한 부분을 마무리하려고 하는데요. 간단하게 설명해 보겠습니다. 일단 우리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이번에 국토계획법은 상당히 좀 쉽게 문제가 나왔죠. 그래서 우리가 충분히 볼 수 있는데, 뭐 항상 물어보는 것 중에서도 그림책에서 우리 뭐가 나왔더라? 기반시설 종류라고 나왔습니다. 그래서 뭐가 나왔다? 도축장 나왔죠. 기반시설 종류보다 도축장. 그래서 도축장 가지고 우리가 환경 기초라고 나와서 뭐하죠? 답이었었죠. 보건, 위생이 되어주는 부분인데, 이게 35의 기출이었고요. 분명히 딱 있죠, 여기. 그죠? 그냥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 광역도시 계획을 물어보면서 광역도시 계획의 정보체계, 기초조사 정보체계 구축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5년마다 검토 확인. 이게 또 35의 딱 정답이었습니다. 그렇죠? 항상 물어보는 부분이 되어지겠고요. 그 다음에 광역도시계획 문제를 뒤로 하고 이제 도시관리계획에 대한 부분으로 간다 한다면 관리계획의 시그니처는 주민의 입안 제한이라 볼 수 있거든요. 근데 주민의 입안 제한 부분에 대해서 이번에 뭐가 나왔냐? 비용 부담과 관련된 부분이 35회 때 문제가 나왔어요. 그래서 그 비용의 전부나 일부를 제한자에 부담시킬 수 있는데 전부를 부담시킬 수 없다고 나와서 틀린 지문이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35회 기출 그대로 나왔다. 확인해 볼 수 있겠고요. 넘어가시면 이제 관리계획 내용 중에서 용도 지역과 관련된 걸 물어봤습니다. 이번에 용도 지역도 너무 쉬운 문제가 나왔어요. 일반 주거 지역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뭐가 나왔다? 3종, 2종 일반 주거. 중고층이라고 해놓고 2종 일반 주거라고 나왔어요. 완전 거저 나왔던 부분이죠. 그래서 한 문제 충분히 맞출 수 있었고요. 그리고 생산 녹지와 관련된 부분도 내용에서 우리가 이제 언급이 됐었죠. 이번에 35회 때. 그리고 내용에서 넘어가시면 이제 도시지역 등으로 지정된 걸로 간주한다는 특례 부분에서 우리가 요거 국가산업단지, 요게 문제가 나왔습니다. 도시로 간주한다. 그리고 공유수면의 매립지와 관련된 부분 바다에 한정하는 건데 오늘 뭐라고 나왔냐? 하천이라고 나왔어요. 와, 정말 처음이에요. 공유수면 매립지 특례 하천이 아니라 바다 얘기하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35회 기출됐고요. 또 넘어가시면 맨날 얘기하는 건폐율, 용적률 또 나왔죠. 심지어 올해는 건폐율 문제가 2문제가 나왔어요. 그렇죠? 여기 건폐율 크기별로 비교하시라고 나와가지고 뭐 유통상황 물어보고 뭐 공업지역 물어보고 뭐 농림지역 물어보고 막 이래가지고 크기를 비교하시오 이러고 나왔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35회 때 건폐용적률, 건폐율을 물어봤다. 또 물어봤죠. 그 다음에 용도지구와 관련된 거에서 자연취락지구, 집단취락지구 또 물어봤어요. 그렇죠? 집단취락, 계지분, 개특법. 알고 있는 거. 방제지구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뭐가 된다? 시가지 방제. 그렇죠? 오랜만에 물어봤죠. 나왔던 부분들 다 확인할 수 있고요. 그리고 매번 강조했던 용도구역에서 시가와 조정구역 드디어 나왔네요. 시가와 조정구역. 이번에 많이 강조했었죠. 35회 기출 나왔었고 시가와 조정구역 안에서의
언제 허가받아 할 수 있겠냐? 요걸 물어봤죠. 그래서 임목의 벌채, 조림, 육림 이걸 허가사항인데 신고한다고 나와서 이번 35의 답이었었습니다. 완전 뭐 거저죠. 그렇죠? 그리고 입지규제 최소구역이다. 뭐 올해까지만 시험범에 들어가죠. 이제 없어질 내용이긴 한데 입지규제 최소구역에서 무엇을 배제할 수 있는가? 주주 문건을 배제한다고 나와서 또 35회 기출 그대로 나왔습니다. 완전 적중이죠. 그 다음에 요번에 특징이 지구단위 계획은 문제가 안 나왔네요. 그렇죠? 안 나오고 도시계획 시설과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요거 공동구 물어보는 문제가 또 나왔어요. 뭐 공동구는 뭐 항상 물어보는 부분이라서 언제나 기출각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35회 기출 나왔었고요. 그다음 요번에 매수 청구 문제가 안 나왔네요. 진짜 오랜만에. 열대지구 매수 청구 올해는 안 나왔습니다. 웬일이야? 오랜만이네. 그다음에 개발행위 허가와 관련된 지문에서 뭐가 나왔냐? 개발행위 허가의 용도 지역별 토지 영질 변경 뭐다? 규모. 요걸 물어봤죠. 35회 때. 똑같이 나왔어요. 그렇죠? 그리고 나서 또 성장관리 계획을 만들었을 때 거기 맞춰 개발행위했다면 얼마나 건폐율을 완화해 주겠나요? 요게 또 나왔어요. 요번에 평가사 문제에서 건폐율 문제만 두 문제가 나온 거예요. 원칙적 건폐율하고 그냥 보시는 바와 같이 내용에 대해서 성장관리 계획에 부합하게 개발행위 했을 때에 대한 부분에 건폐율 또 물어봤던 거죠. 그리고 또 대박이죠. 뭐죠? 공공시설 귀속 나왔죠. 그리고 특히 뭐가 나왔다? 공공시설 귀속에 대한 그 귀속 시기에 대한 부분. 그렇죠? 행정청이니까 통지한 날 각각 귀속. 했습니까? 물어봤던 게 이번 35회 때 문제였었고요. 그리고 넘어가시면 이제 개발밀도관리구역에서 얼마나 용적률을 강화할 건가요? 개발밀도관리구역이라고 해서 요거 용적률 50% 범위네. 그렇죠? 제가 나온 부분을 이제 알려드리는 겁니다. 이래서 국토계획법 문제 우리가 확인해 봤고요. 그다음 정비법으로 들어가면요. 정비법에서는 네 문제가 나왔는데 올해는 조금 어렵긴 했죠. 근데 여기 첫 페이지에 용어 파트에서 거의 뭐 두세 문제가 나왔어요. 일단 재건축 사업의 정의 물어봤고요. 그 다음에 시행 방법에 대한 것도 제가 예고한 대로 물어봤습니다. 그래가지고 요게 재개발이 관리처분계 건축물로 처분하는 거 환제는 재개발인데 이건 재건축으로 물어봤죠. 우리가 두 문제가 용어 정에서 나왔다라고 이해해 볼 수 있는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정비사업 진행할 때 정비계획을 만들어 구역을 정할 때 요거 구청장 등의 정비계획을 만들어서 특광에게 구역 지정을 신청한다는 이 부분. 광역시 군수가 직접 정비구역 지정한다고 나와서 틀린 지문으로 지문이 나왔었죠. 그리고 도시관리계획의 입안처럼 정비계획도 입안을 제한할 수 있다. 근데 토등소가 공공재개발, 공공재건축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라고 나와 있죠. 이게 정답이었어요. 옳은 거 물어보는 내용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아주 적중된 그림책 내용이었습니다. 그리고 넘어가시면 또 하나가 정비구역은 다음의 경우라 한다면 해제하여야 한다고 나오는데 요게 조합이 시행자일 때거든요. 요거 3년. 근데 지정개발자가 시행한다고 나와서 말도 안 되는 지문이 나왔고 그리고 해제되면 원래대로 환원 간주한다. 해제되었으니까 요것도 문제가 떴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시행자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20인 미만이면 재개발은 토지 등 소유자가 시행할 수도 있다. 뭐 이런 유형에 대한 지문들이 이제 언급이 돼서 정비법에 대한 부분이 언급이 됐고요. 그 다음에 조합에 대한 인가를 받았다. 근데 인가받은 걸 변경한다라고 한다면 이런 경우엔 경미한 걸로 내용 등을 신고하고 변경할 수 있다. 포인트가 이거였죠. 토지 건축물 매매 등으로 조합원의 권리가 이전되는 거 이거 알면 풀 수 있는 문제였습니다. 34에 나왔는데 요번에 35에 또 나왔어요. 내용을 조금 보충은 해야 되겠지만요. 어쨌건 그래서 기출 부분으로 분석해 볼 수 있겠고요. 그 다음 사업시행계획의 내용과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사업시행계획 내용을 물어보면서 정답이
임시 거주시설 포함한 주민 이주 대책. 요걸 물어본 거를 맞는 지문으로 35회 기출에 물어봤네요. 사업 시행 계획의 내용. 참 이게 시험 끝나고 나면 나온 부분 보면 참 보면 쉬워요. 근데 이제 이게 시험 끝나기 전이면 워낙 많아서 어딘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관리처분 계획과 관련된 부분에 여기 손실보상 협의에 대한 부분 요거 다음 날부터 90일 요거 빼먹어서 틀리게 냈고요. 그리고 관리처분 계획 인가받은 걸 뭐 하자 우리가 변경할 때 경미한 변경 관련된 거 이거 한 문제 하고요. 그 다음에 재산평가 방법 두 문제가 나왔어요. 여기서. 야, 지나가면서 한마디 했는데 두 문제가 나왔습니다. 그렇죠? 딱 돼서 우리가 정리해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정비법 문제 좀 어렵긴 했습니다만 나오는 부분에 대한 것들은 분명히 체크 가능했고요. 그 다음 건축법 넘어가시면요. 건축법은 이번에 요 용어정의 파트에서 건물의 종류가 그대로 나왔습니다. 특히 다중이용 건축물 뭐 16층 이상 요거 나왔고요. 그죠? 35회. 그리고 이게 답이었죠. 특수구조 건축물 기둥과 기둥 사이 거리 20m 이상입니다. 근데 15m 이상이라고 나와서 답이었었습니다. 35회 완전 그림책 적중 기출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용어정의 차원에 대한 부분으로 이전과 관련된 부분에 용어에 대한 것도 물어봤고 이전 주요구조부 해체하지 않고 하는 거 같은 데 다른 위치 옮기는 거하고 계제축에 대한 부분도 정의 그대로 특히 연면적 합계 종전이야. 이거 물어봤었죠. 그리고 너무 쉬운 거 중에 하나가 뭐가 되죠? 용도 변경 중에 자산 전문 영격은 주그 용도 변경 시작 자산 전문 영격은 주그 용도 변경이고요. 그중에 장례 시설을 산업 등인데 문화 집회라고 나와 틀린 지문이었죠. 완전 거저죠. 참 틀리기 쉽지 않습니다. 그렇죠? 그 내용들 볼 수 있겠고 요번에 건축 허가 관련된 건 문제가 안 나왔네요. 오랜만에 안 나왔고요. 그리고 재밌는 게 요번에 뭐가 나왔냐? 다음 페이지에서 이게 층간 바닥 소음 관련된 게 나왔어요. 아주 뿌듯합니다. 독립 문제로 층간 바닥 소음을 지켜야 하는 건물. 그래서 뭐라 했어요? 오다 가공. 오다 가공 층간 바닥 소음 이랬죠. 오다 가공. 그렇죠? 오해하지 말 거. 오피스텔 다가구. 다중 이용설이고 그다음에 공동주택인데요. 답이 도서관이었어요. 문제에서. 층간 바닥 소음. 요건 아마 앞으로 진행될 중개사 시험에서도 또 나올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다중생활시설은 이종 근생이건 뭐다 숙박이건 관계없는 거니까 같이 좀 기억하시고요. 오다 가공이라고 외우시면 되겠죠. 그 정도. 그리고 나머지 건축 제한 부분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안 나오고 뭐가 나왔다? 특별 가로구역. 요건 제가 아예 그림책에 않는 부분이에요. 내년도 교재가 나올 때 저는요. 특별 가로구역을 제가 비교해서 또 교재를 편집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전혀 언급이 안 됐던 부분입니다. 그래서 전체 40문제 중에서 그림책에 내용이 없던 것은 2문제밖에 없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이거거든요. 됐고요. 그 정도. 그 다음 부동산 가역공시법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지가의 공시와 관련된 부분이 나왔고요. 당연히 부동산 가역공시법에서 가장 중요한 건 뭐를 우리가 공시하냐. 표준지 공시지가의 공시사항 보시는 바와 같이 이렇게 공시사항 관련된 거 여지없이 또 기출됐습니다. 그렇죠? 단가, 면형, 표주의, 번. 표준주택은 번가, 대형, 용용구사 이런 식으로 내용 등에 언급이 되어지겠죠. 그래서 공시사항에서 표준지, 표준주택, 비주고용보다 표준부동산에 대한 부분은 항상 잘 나오는 부분이라 공시사항은 언제든지 잘 그리고 시행영상에 대한 목역도 안으로 들어간다는 점도 같이 기억합니다. 하고 지목, 용도, 지역, 도로 상황 그 정도 확인해 볼 수 있겠죠. 그리고 개별 공시지가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도 이제 68페이지에 보시면 매번 물어보는 걸 물어봤어요. 이번에 뭘 물어봤다? 여기서 결정 공시 비용에 대한 보조 그리고 결정 공시하지 아니할 수 있는 경우라고 나와서 부담금 등의 부과대상 아닌 토지. 그다음 뭐가 되어지죠? 내용에서 국고에서 50% 범위 내에서 보조할 수 있다는 거 또 나왔어요. 이걸 30%로 나왔죠. 이번에 또. 그렇죠? 맨날 물어보는 지문들입니다.
그리고 내용에서 이의 신청에 대한 부분 30일 이내에 시군구장에게 이의 신청할 수 있다고 나오는 부분, 이번에 이 시군구장을 관할 관청이라고 나와서 조금 찝찝하긴 한데 어떻게 이의를 제기해서 좀 애매합니다. 그렇죠? 개별 공시지가의 관할 관청은 시군구장이 맞으니까. 그렇죠? 약간 좀 고민은 됩니다만 고민 좀 해봐야 되겠어요. 35에 나왔던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주택에 대한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주택에 대한 부분도 비주거용 표준 부동산과 마찬가지로 뭐하죠? 공시사항에 대한 부분을 물어봤던 거죠. 그렇죠? 번가, 대형, 용용구사. 근데 이 내용이 비주거용 표준 부동산과도 마찬가지예요. 주택에 대한 걸 그대로 컨트롤 C에서 비주거용에 컨트롤 V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똑같아요. 거의. 그래서 재밌는 게 사용 승인일과 관련된 부분이 공시사항이고요. 그리고 임시 사용 승인일을 포함한다고 나와서 이번에 이게 비주거용 표준 부동산 공시사항 그대로 나왔습니다. 그렇죠? 그거. 그래서 또 나왔던 부분, 이번에는 어쨌든 표준지, 표준주택, 비주거용 똑같은 내용들에 대한 부분의 공시사항들을 언급했다는 게 이번에 괄목할 만한 사항이고요. 아주 특이할 만한 사항 중 시험 나온 적 한 번도 없는 이거 조사 산정 보고서의 내용, 이걸 물어봤어요. 이게 그림책이 없는 내용입니다. 그렇죠? 이번에 34회 기출된 내용 중 그림책이 없는 거 조사 산정 보고서의 내용, 요걸 물어봤다. 야, 이거 낸 사람 정말 지옥 가야 됩니다. 뭐 이런 걸 냅니까? 그렇죠? 어쨌건. 그래서 요거는 그림책이 없는 두 번째가 되어지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세 문제가 나오게 됐고요. 그리고 나머지 내용에 비주거용 부동산에 대한 문제가 나왔는데 요번에 그 비주거용 표준 부동산, 비주거용 부동산 이 부분에 대한 공시에 대한 거는요. 사실은 주택에 대한 내용을 그대로 준용한 것이기 때문에 주택 공시만 내용만 알면 충분히 풀 수 있는 문제였어요. 그렇죠? 내가 여기는 쓴 거는 뭐다? 주택과 다른 것만 넣어놓은 걸 얘기하는 거니까 오해 없이 비주거용 문제는 주택과 다른 것 빼고는 다 주택 거를 준용하는 거라고 이해하시면 무리가 없겠습니다. 그래서 나왔던 문제들이었고요. 그 다음에 감정평가 관련된 부분에 대한 문제가 나오게 되겠죠.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 법률 나왔는데 요번엔 별로 어렵지 않았습니다. 그렇죠? 뭐 대표적으로 많이 강조했던 감정평가 법인 등이 업무하기 위해서 뭐다 등록하는 것 중에서 교육연수와 관련된 게 문제가 나왔네요. 많이 예고했다시피. 교육연수 뭐라 했습니까? 등록 취소, 업무 정지된 자가 징계받고 나서 다시 업무를 개시할 때 뭐하죠? 교육연수 받아야 등록할 수 있게 해주는 거. 이걸 이제 견책이라고 나왔죠. 등록 취소와 업무 정지일 때가 우리 내용의 그 교육연수 사유가 되어지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등록은 취소해야 한다. 결격 사유가 있는 경우 등일 때 이것도 기출됐죠. 그리고 오랜만에 제가 강조한 부분 중에 법인에 대한 부분이 개정이 돼서 분명히 문제가 나올 겁니다 했는데 완전 똑같이 나왔어요. 감정평가 법인 평가사 뭐하죠? 사원 또는 이사가 시행령상 90% 이상은 감정평가사를 두어야 한다. 이게 그대로 지문이 나왔습니다. 그렇죠? 뭐 대표사원, 대표이사는 뭐가 된다? 평가사여야 한다. 이런 부분들 물어봤던 부분인 거죠. 그래서 뭐 매번 강조했던 부분이 나오게 됐습니다. 그리고 뭐 나머지에 대한 부분은 또 징계 문제가 나왔고 인가취소의 83페이지 보시면은요. 뭐가 되죠? 우리 인가취소 내용의 부분에 뭐가 나왔냐면 인가취소를 하여야 한다에 대한 부분에 대한 게 이제 언급이 되어져요. 83페이지. 그렇죠? 인가취소 하여야 한다. 요거. 그렇죠? 그러면 법인 설립의 인가라는 부분에 대해서 취소를 하여야 한다. 요거는 3번과 9번 얘기하는 거예요. 3번. 업무 정지 기간 중에 업무했다. 평가사 수에 미달됐는데 보충하지 않았다 얘기하는 거거든요. 근데 요번 시험에 뭐가 나왔냐면 이게 나왔죠. 요거. 검사를 거부방해 기피한다. 그렇다고 설립의 인가를 취소하는 사유는 아니거든요. 그래서 요게 틀린 답이 되어졌던 부분입니다. 그 다음에 보시면 이제 징계 관련된 문제가 여지없이 문제가 나왔습니다. 징계 부분에서 징계 종류가 아닌 걸 물어봤죠. 징계 부분은 뭐다? 자격 취소, 등록 취소, 업무 정지, 견책이고요. 여기는 자격 정지는 없어요. 한 번 나왔던 기출이 경고라고 나온 적이 있었는데 이번 시험은 자격 정지라고 나왔습니다. 완전 거저지 커져.
야, 그림책에 이렇게 얇은데도 불구하고 내용 등이 상당히 대부분 다 포함되어 있다는 게 너무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림책 의심하지 마시고 반복해 보시면 될 겁니다. 그럼 넘어가시면 국유재산법입니다. 국유재산법은요, 용어 정의 파트가 좀 요번에 많이 나왔어요. 그래서 보시는 바와 같이 뭐가 나왔다? 기부 체납 용어 정의 물어보는 거. 총괄청 가로 물어보는 거. 그 다음에 재산의 범위에 대한 부분에서 포괄적 용도 폐지 후에도 구비가 된다는 거. 요거 물어봤던 게 요번에 두세 문제 나왔던 부분이에요. 완전히 뭐 용어에서 많이 나왔어요. 그리고 넘어가시면 무단 점용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변상금 부과한다. 35회 때 문제 나왔던 부분이었고요. 그렇죠. 그리고 나서 이제 본다라고 한다면 뭐 전환관리 관련된 거, 90페이지에서 전환관리에 대한 부분도 거의 매년 나오는 부분이죠. 일반 재산을 보존용으로 전환 관리할 수 있다는 부분인 거고, 요번에 그 나오던 거 중에 안 나오던 게 뭐였었냐면 일반 재산의 매각에 대한 부분하고요, 취소 처리에 대한 부분이 문제가 나왔었어요. 그래서 행정재산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여기 나와 있는 거, 게을리했을 때 허가를 취소 처리한다. 요거 나왔고요. 그리고 이제 일반 재산 부분에 대해서 요거 매각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물어봤고요. 일반 재산 매각. 그리고 여기서 분할 납부한다라고 한다면 완납되기 전에도 소유권 넘길 수 있다. 요걸 물어봤어요. 그렇죠. 매각문 정답으로서. 분할 납부의 공익사업의 원활한 시행을 위할 때. 그럴 때는 뭐다? 대금이 완납이 안 돼도 그 이전도 뭐 할 수 있다? 소유권 넘길 수 있다. 요거 나왔던 부분이었던 거죠. 그리고 이거 말고도 뭐 10년 이상 활용해줘야 한다. 개정된 거 중에서 3천만 원 초과하면 5년 내 분할 납부한다. 이런 게 바로 딱 고유재산법 문제가 나왔던 부분이죠. 그렇죠. 그래서 고유재산법은 일반적으로 물어보던 부분을 물어봤던 걸로 보입니다. 별로 어렵지 않았고요. 그다음에 공간정보 구축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간단히 확인합시다. 요번에 공간정보에서는요, 가장 많이 물어본 게 뭐냐? 지목입니다. 지목에 대한 부분이 두 문제가 나왔어요. 와, 지목 두 문제 나온 건 처음 봤네요. 이거 두 문제 나왔어요. 그래서 우리 공간정보 구축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은 지목에 대한 부분 두 문제가 나와서 역시 공간정보법은 지목이 대세다. 그렇죠? 그 부분이고, 또 지목 중에 또 뭘 나왔냐 이번에 임야도 지적도의 그 표기를 할 때 이름절로 표기하는 경우인데 이음절에 천원장차가 있다. 이 부분을 아는 게 또 요번에 기출이었죠. 그렇죠? 뭐 지적은 뭐 항상 어렵게 나오는 부분이 아니어서 충분히 맞출 수 있다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넘어가시면 이제 지적 공부에 뭐를 등록할 것이냐, 등록 사항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뭐 토지 대장, 뭐 공유지 연명부, 대장 같은 경우는 뭘 나왔었냐면요, 여기 주민등록번호. 그렇죠? 그다음에 공유지 연명부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그 소유자 변경된 경우 날과 그 원인, 요거 들어간다는 거. 조금 구석탱이의 지문을 좀 물어보긴 했어요. 그렇죠? 그 내용이었고, 뭐 나머지 내용 등에 대해서는 안 나온 거 중에 토지 이동 중에서 등록 전환을 물어봤습니다. 등록 전환. 그렇죠? 등록 전환 사유가 아닌 걸 물어봤는데 혹시 기억나세요? 등록 전환의 의미가 뭐죠? 임야대장, 임야도에 등록된 게 토지대장 지적도로 옮겨 등록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임야도에 등록된 토지가 사실상 형질 변경되었으나 변경할 수 없는 경우가 나와 있는데 이걸 뭐라고 나왔냐면은 지적도라고 나왔어요. 말이 안 되죠. 지적도에 등록된 거는 등록 전환할 이유가 없죠. 그래서 아주 넌센스스러운 지문이었습니다. 정답은 3번으로 정답은 요거 가지고 물어봤던 지문이었습니다. 됐죠? 그리고 내용에서 한번 물어보는 게 113페이지의 신청의 대위와 관련된 부분이죠. 신청의 대위. 그래서 공공사업에 의한 경우다라고 한다면 내용에서 시행자가 대위 신청한다. 이게 또 정답으로 한번 물어봤던 지문이고요. 됐습니다. 이래서 봤고요. 등기법 넘어갑시다. 등기법도 이번에 좀 약간 좀 넘사벽 문제가 몇 개 나왔었죠. 그러면 등기법에서 물어봤던 지문들 본다면 요번에 등기부와 관련된 거를 좀 물어본 것 같아요. 등기부 요거. 그렇죠? 등기 기록에 대한 거. 등기 기록. 그렇죠? 우리가 구분 건물에 대한 부분은 전체 건물의 하나의 등기 기록이다. 하지만 고유 번호는 홈마다 있다. 요걸 물어봤고요. 그렇죠? 그래서 한 문제 맞출 수 있었고.
그죠? 그 다음에 요번에 아주 어려운 문제 중에 하나 이거였습니다. 법인 아닌 사단, 재단의 등기 신청. 비법인 사단이죠. 요거에 대한 부분. 이게 법제 26조 나와 있는 부분인데, 이거 시행규칙의 세부 내용을 물어봤어요. 이건 좀 맞추기 어려운 좀 상급 문제였고, 요게 자세한 세부 내용들은 그림책에 안 나왔던 것 중에 하나죠. 그래서 여기까지 말하면 3개 정도가 그림책에 안 나온 거네요. 그렇죠? 그리고 나머지 내용 등에 대한 부분은 구분 물어봤는데요. 요번에 구분 건물과 관련된 권리에 대한 등기에 대한 부분 요게 또 그대로 나왔죠. 대지권 등기되고 나면 건물만에 관한 소유권 이전과 부담권 설정 등기할 수 없다는 거 요게 독립문제 하나가 나왔고요. 그 다음에 부기 등기와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설명드렸던 환매 특약 등기에 대한 부기 등기. 그렇죠. 한번 이거 나왔었고요. 그래서 항상 물어보는 부분들은 나왔고, 이거 나왔다. 그리고 직권 말소. 등기를 마친 후에 잘못된 등기를 발견했을 때 직권 말소인 사유가 뭐냐면 등기소 관할 위반과 등기의 것이 아닌 걸 얘기하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가 이 사유 이외의 것 신청할 권한이 없는 자가 한 거라고 나와서 직권말소 사유가 아니었기 때문에 답이었던 거죠. 이건 독립문제로 나왔습니다. 독립문제로. 그래서 풀어볼 수 있겠고요. 그 다음에 소유권 보존 등기에 대한 신청 가능인에 대한 부분 또 나왔어요. 그래서 대장 등에 의해 가지고 최초 소유자 등록되어 있는 자가 보존 등기 신청하는 거지 매매로 인해서 얻은 자가 보존 등기 신청하는 건 아니라고 봐야 되겠죠. 그래서 그 질문 나왔던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가등기 관련돼서 한 지문 나왔죠. 가등기. 등기할 수 있는 권리여야 가등기가 된다라고 나와서 가등기 중에 뭐 나왔냐면요. 임차권에 대한 부분에 설정 물어봤고 정지조건부. 가등기 가능하죠. 이번에 35회 기출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의 신청과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이의 신청됐다고 해서 집행이 정지가 되는 것이 아니라는 집행정지가 없다. 이것도 한 문제가 나왔던 부분이 되어지겠습니다. 그리고 동산 채권담보에 대해서 마지막으로는 뭐가 나오냐면 맨 뒤에 담보등기와 관련된 부분이 나왔어요. 한 문제가 나오는 거잖아요. 이 부분이요. 맨 뒤에 담보등기와 관련된 부분 나와가지고 단독 신청. 우리가 동산 채권담보에 관련된 법률에서 단독 신청이 따로 물어보는 건 처음이에요. 그래서 뭐가 나오죠? 보시는 바와 같이 내용에서 상속이나 포괄 승계로 인한 등기를 등기 권리자가 단독으로 한다는 거죠. 그렇죠? 등기 명의인 표시 변경도 등기 명의인 단독이라는 거죠. 그렇죠? 근데 상속이나 포괄 승계인데 등기 의무자 단독은 말이 안 되죠. 아버님 이미 돌아가셨는데 어떡합니까? 말이 안 되죠. 그래서 등기 권리자 단독. 그렇죠? 그리고 갱신과 관련된 부분, 연장 관련된 부분. 그렇죠, 여러분? 갱신할 수 있다. 그렇죠? 그 다음에 내용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뭐 하죠? 갱신하려면 만료 전 연장 등기 신청하라고 나오게 되고요. 그 다음에 채권 동산담보에서 동산이 뭐가 된다? 예를 들어서 멸실된 경우로 한다면 말소 등기죠. 멸실 등기 아니고. 하지만 주의할 건 담보권 설정자만 신청하는 게 아니라 담보권자도 신청하죠. 이번 시험에서 담보권 설정자만 말소 등기를 신청한다고 나와서 틀린 지문이었었습니다. 그럼 봐요. 보시는 바와 같이 우리가 앞에서부터 총 40개 문제 중에서 그림책에 자세히 안 나와 있는 건 한 3개 정도. 그렇죠? 라고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겠죠. 이와 같이 우리요, 그림책에는 여러분들 시험 보는 데 있어서 내용들이 다 압축이 되어 있으니까요. 쓸데없이 긴 수업, 오래된 수업보다는 나올 만한 거 적중할 수 있는 그림책으로 다음 시험 준비도 하시고 이번 35에서 증명한 바대로 그림책으로 여러분 학습에 많은 도움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 다음 내년도 36회 때 시험에서 다시 한번 적중과 함께 여러분 앞에 다가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